경찰서에 10대 청소년들이 줄지어서 고개를 숙인 채 바닥에 앉아 있습니다. 이들은 20년 전 국민에게 충격과 분노를 안겼던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입니다. 무려 44명의 남학생들이 1년 동안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들 대부분은 훈방 조치됐고 기소된 주범들조차도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가벼운 처벌에 그쳤는데요. 그런데 최근 가해자들 중 한 명의 근황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현재 가해자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예, 주말 사이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이 사건 좀 전해달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셨어요. 양 변호사님 그 배우 천우희 씨 주연했던 영화 한공주 보셨죠? 네네. 예, 그게 이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영화지 않습니까? 다른 작품들도 만들어지고 그럴 만큼 그렇게 큰 사건이었죠. 2004년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44명의 고등학생들이 1년 동안 여중생을 성폭행을 했어요. 피해자가 5명에 이르렀고요. 그런데 진짜 이제 사람들을 더 분노하게 했던 건 그중에 단 10명만 기소가 되고 나머지는 그냥 소년부로 송치가 되는데 그 기소가 됐던 10명도 제대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그 중에 주동자 역할을 했던 박모 씨라는 사람이 예. 최근에 한 유튜브 채널에서 이 사람이 신상 정보를 공개를 했어요. 아니 지금 20년 전 일인데 왜 그렇게 된 걸까 하고 봤더니 이 박 씨가 경북 청도의 한 유명 국밥집에서 너무나 멀쩡하게 가정을 일구며 잘 살고 있는 모습이 유튜브에 찍혔어요. 하필이면 그것도 백종원 씨가 맛집을 소개하는 그 맛집에서 일하는 영상이 하필 저렇게 찍힌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시 여기에 또 관심이 쏠린 거죠. 자, 이 박모 씨는 이 주동자로 의심되나 제대로 된 처벌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과연 어떻게 살고 있을지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내 딸 인생의 걸림돌이다. 자, 근데 진짜 또 딸을 낳았다면서요. 근데 그 정말 딸바보라는 거 아닙니까? 이 박모 씨라는 사람이. 네, 맞습니다. 박모 씨를 폭로한 해당 유튜버에 따르면 박모 씨는 SNS에서 집단 성폭행 가해자들과 여전히 마팔을 하고 있고 과거를 잊은 듯이 애틋한 부성애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박모 씨는 행여나 내 딸 인생의 걸림돌이 되는 것들은 다 없애주겠다. 가장 믿음직한 아버지가 될게라는 글을 올렸고요. 또 평생 아빠 옆에서 아빠가 벌어주는 돈이나 쓰면서 살아라. 운동하고 관리나 받으면서 아빠 등골 빼먹어라. 아빠는 그것밖에 바라는 게 없다.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박모 씨의 신상을 폭로한 유튜버에 따르면 박모 씨는 사건 당시 잔인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괴롭힌 총책임자라고 합니다. 그런 가해자가 자신의 딸에게는 세상 다정하고 애틋한 아빠의 행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가해자 44명 중에 핵심 주범, 핵심 가해자 박모 씨가 자기 딸을 향해선 저렇게 들으신 것처럼 눈물 없인 들을 수 없는 부성애를 자랑을 했다. 자, 박 교수님, 그런데 이 사람이 또 사촌 동생이 운영하는 유명 국밥집, 아까 백종원 대표 그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그렇다면서요. 네, 거기는 뭐 이제 맨 처음에는 그 국밥집의 아들이다라고 전해졌었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사촌간이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어쨌든 그 국밥집 주인은 맨 처음에는 이제 남이다라고 했지만 이제 결국에는 뭐 숙모님을 보러 갈게 뭐 우리 가족이다 이런 또 그 글을 쓴 거가 다 전해지는 바람에 가족인 친척인 것이 밝혀졌어요. 이제 지금은 이 성범죄를 저지른 걸 알면서도 결국에는 같이 일한 거 아니냐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데요. 그 이번 일과는 또 다르게 이 국밥집이 불법 건축물이었다고 지금 또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사건도 사건이지만 사실은 불법 건축물이기 때문에 오늘 가게 문을 닫은 채 확장 이전하느라고 잠시 휴업한다라는 안내문을 써놓고 지금 문을 닫고 아이고야. 휴업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오늘 문을 닫았다고요? 네, 지금 문 닫고요. 지금 안내문 보면 네, 확장 이전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저희가 굉장히 맛집으로 그 소문이 나 있어서 손님이 많대요. 그래서 확장 이전을 하면 알려드리겠다라고 한다는데 정말로 확장 이전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 논란을 피하는 것인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자, 그런데 박 변호사님, 예. 이번 밀양 여중생 이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또 다른 논란의 대상. 곧 바로 경찰입니다. 이 경찰이 왜 문제되냐면 그 범죄가 있었던 2004년 당시에
논란의 글을 SNS에 게재를 했는데요. 그 사람이 현직 경찰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는 경찰이 아니에요. 그 당시는 고3이었고요. 자기가 글을 써요. 잘 해결됐나? 듣기로는 3명인가 빼고는 다 나왔다고 하더만 못생겼다. 뭐 X 이렇게 얘기하고 고생했다 아무튼 이렇게 글을 쓰면서 그 가해자는 옹호하면서 피해자를 비난한 건데 이 사람이 고3이다가 2010년도 돼가지고 경찰 시험에 또 합격을 합니다. 그래서 경남 지역에서 경찰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이름도 한번 바꾸고 이 사람도 가정을 꾸려서 지금 살고 있는데 이 경찰 뭐 철 모르고 어릴 때 올린 글이니까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라고 하지만 누리꾼들은 어떻게 이런 사람이 경찰서에 있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번뿐만이 아니라 몇 해 전에도 좀 논란이 됐었어서 그때도 뭐 사과문을 올리긴 했었어요, 이 양반이. 근데 아무튼 이게 또 다시 불거지면서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교수님 혹시 그거 보셨어요? 그 밀양 사건 그 가해자들 부모, 일부 부모들이 진짜 2차 가해 정말 이게 2004년이다 보니까 말이죠. 20년 전 사건이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 지금의 어떤 정서랑은 또 그때는 좀 많이 다른 시절이긴 할 거 아닙니까? 네. 정말 요즘 저런 짓을 했다면 저 사람들은 정말 뼈도 못 추렸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그러니까요. 저도 이 사건에 관심이 생겨서 알아보니까 정말 이 피해자가 받은 고통이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 피해자는 한 명인데 그 아이가 말하자면 44명의 아이들에게 뭐 성폭행, 성추행 이런 거를 저거 당하고 보십시오, 저거. 그 이후에도 쟤네 이제 수그리고 있는 애들이 전부인데 그 이후에도 이제 2차 가해 경찰 조사에서도 받고 사실 이제 뭐 선고문도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그런데다가 이 가해자 부모들이 나중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딸 자식을 잘 키워야지, 잘 키워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여자애들이 와서 꼬리를 치는데 거기에 안 넘어가는 남자애가 어딨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억울하다. 뭐 사람들이 지금 입이 없어서 말 못하는 게 아니다라고 소리를 높였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저는 무슨 말인지 우리나라가 20년 전에 이렇게 성범죄에 대해서 관대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자괴감이 느껴졌었어요. 어떻게 그럼 어떤 식으로 이 여자애가 와서 꼬리를 44명한테 어떤 식으로 꼬리를 쳤다는 건지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이때 그 피해자였던 그 중학생의 마음을 생각하면 참 두고두고 너무 마음이 아픈 사건입니다. 예. 이 피해자는 끝내 고등학교 졸업을 못했어요. 이 트라우마 때문에 말이죠. 이 후폭풍이 너무 컸던 이 자기 가족들에게도 버림을 받았다는 그런 좀 아픈 사연이 있더라고요. 뭐 그건 제가 잠시 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자, 백다희 아나운서 그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참 이 가해자들의 뻔뻔함은 진짜 한결같은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이 집단 성폭행 피해자는 사건 당시부터 지금까지 계속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건 당시 피해자는 밀양을 떠나서 서울로 이사를 갔습니다. 고등학교도 서울에서 다녔는데 그곳에서도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해자들의 학부모가 피해자가 다니는 학교까지 무작정 찾아와서 합의를 해달라고 떼를 쓰거나 탄원서를 써달라고 윽박을 질렀다고 합니다. 당시 피해자는 교실 앞에서 기다리는 가해자 부모가 무서워서 화장실에서 숨어서 나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 피해자는 고등학교를 중간에 그만뒀습니다. 이후로도 월세방살이를 전전하면서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충당했는데요. 또 우울증과 트라우마로 괴로워했고 결국 지난 2011년에는 자신을 돕던 변호사와도 아예 연락을 끊었다고 합니다. 자, 이 피해자의 아버지라는 사람이 그 가해자들하고 합의금으로 5천만 원을 받았대요. 근데 그 중에 1,500만 원을 자기 전세금으로 돌려 쓰고 뭐 자기 친척들한테 다 이걸 나눠주는 바람에 정작 이 피해자 여중생은 한 푼도 합의금을 받지 못했답니다. 자, 박 변호사님. 예. 진짜 이게 그 지금 44명의 가해자 중에 한 명도 제대로 된 형사처벌을 그렇죠. 받지 못했다. 이게 요즘 같으면 가능할까요? 그래서 이 유튜버가 이 박모 씨 이후에 추가로 신상을 공개하겠다 유튜브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이게 결국은 법이 그 역할을 못하니까 사적인 어떤 것을 통해서 지금 한다는 거거든요. 그게 뭐 유튜브든 매체든 될 수가 있는데 우리 드라마 중에 모범 뭐 하는 있습니다. 사적 제재를 했던 게 열광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법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니까 다른 데서 하는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이 제대로 못하니까 내라도 공개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
어떻게 좀 처벌 아닌 처벌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이렇게 되는 것 같고요. 일단은 신상 공개를 못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또 어떤 내용이 나올 수 있을지 뭐 유튜버 본인이 책임지고 공개하는 거니까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께 그 44명 중에 뭐 이렇게 소년범으로 뭐 그때 재판부가 그랬대요. 아, 교화의 가능성 하면서 소년범으로 이렇게 소년원에 보냈던 그 중에 하나가 나중에 말이죠. 불법 고리 사채업을 하다가 결국 구속돼서 징역형을 살았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시에도 사실 논란이 컸습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어떻게 보면 그런 감수성이라든가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취약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에도 굉장히 여론이 뜨겁고 안 좋았었거든요. 결국에는 그때의 처벌이 제대로 안 되어졌기 때문에 모든 문제들이 되돌아보면요. 법이 제 기능을 못할 때 결국은 더 과한 형태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혹시라도 좀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그걸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지금 영상에 나오는 저 사람들 지금 우리 사회 곳곳 어딘가에서 지금 있을 거란 말이죠. 그중 한 명이 그 식당에서 일하던 게 이제 뭐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이고요. 알아서 사직해라. 여기가 범죄자 옹호하는 경찰이 근무하는 곳이냐? 경남의 한 경찰서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온 경찰 A씨에 대한 민원입니다. A씨는 지난 2004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당시 소셜미디어에 가해자를 옹호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그로부터 6년 뒤인 지난 2010년 A씨가 경찰이 되자 누리꾼들의 비난이 쏟아졌고 당시 A씨는 철모르던 당시의 행동을 깊이 반성한다며 평생의 짐으로 안고 자숙하겠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냈습니다. 이후 지난 2016년 드라마 시그널로 밀양 사건이 다시 알려지면서 A씨를 질타하는 글이 쏟아진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8년이 지난 최근 한 유튜버가 밀양 성폭행 사건의 주동자 근황이라고 주장하는 영상을 올리면서 A씨의 행적 역시 다시 한번 조명된 겁니다. 민원이 쏟아지자 해당 경찰서는 강제로 글을 내릴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악의적인 댓글은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